기다리셨습니다. 네, 이번에 두바이 갔다 온 거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그동안에 회사에서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이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그동안 많이 주시게 해서 죄송하고요. 그렇다면 이제 그 회사에서 발표된 내용에 대해서 지금까지 나온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회사가 급하게 성장을 하면서 이제 가다 보니까 조금 이야기한 것과 실제 진행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맞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여러분들께서도 조금씩 혼선이 빚어지고 있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고요. 저희들도 이번에 이제 행사를 하면서 느낀 건데, 그, 지난번에 다녀오신 분들은 느꼈겠지만, 그 당시에는 굉장히 이제 현지에서 녹화를 하거나 녹음을 하거나 사진 찍는 거나 이런 게 굉장히 자유스럽게 인정이 됐었는데 이번에는 그런 게 굉장히 통제가 좀 돼 있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인공을 만족하고 회사에서 이야기되지 않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유념한다 하는 이제 그런 내용들이 있어서 조금 여러분들과 대화는 시간이 좀 늦어졌다 하는 거에 대해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지금 제가 음소거를 하고 있는데 안 되신 분들 음소거부터 해주시면 감사하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이효성님, 정말레님 지금 보면 음소거가 안 돼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조금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래서 이제 가장 먼저 저희가 이제 그 회사에서 신경 쓰고 있는 게 우리의 지금 애로사항이잖아요. 애로사항에 있어서 이제 서포트 팀과 컴플라이언스 팀이 있는데 두 팀에서 지금 열심히 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들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동안은 스페인 팀에서만 저희들의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요. 이번에 이제 조금 두바이 사무실이 오픈이 되면서 스페인과 두바이 두 군데에서 이제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활동 인원이 증원이 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문의를 하신 거에 대해서 옛날보다는 굉장히 빨리 오는 느낌을 받으실 거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의를 하시면서 답변이 오는데 그 티켓 번호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의 사항에 대해서 안 온다 그랬으면 앞전에 문의한 내용을 다 보내려고 하실 게 아니라 티켓 번호를 보내서 가지고 이 티켓 번호에 대한 답변을 부탁한다 하고 이야기를 하시면 훨씬 편하게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의한 사항에 대해서 회사가 어떻게 처리하겠다 하는 이야기들이 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회사가 처리한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만족했는가 하는 것까지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전에는 이제 스폰서나 센터나 이런 걸 통해서 많은 문의를 드렸다고 하면 지금은 개인들이 하나하나를 문의를 하셔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각자 이메일로 답이 오는 거고 그 이메일을 통해서 회사가 답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답변 받은 거에 대해서 내가 어느 정도의 만족을 했다 하는 것까지 평가를 할 수 있게끔 지금 시스템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굉장히 개인들이 질문을 하고 답변을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언어도 14개 언어를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한국어도 지원이 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영어로 굳이 쓰시려고 할 필요가 없이 한국어를 가지고 질문을 하고 답도 그러면 한글로 옵니다. 그래서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여러분들이 문의를 하시고 그다음에 문의를 하시고 나면 티켓 번호들이 나오는데 그 티켓 번호들 관리를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답장이 오고 나면 그 평가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가장 문제가 됐던 게 KYC 인증하면서 그 진행이 안 되고 계속 신분증만 다시 넣으라고 하는 경우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3개월이 지나고 5개월이 지나더라도 계속 지금 진행이 안 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그 사실을 말씀을 하세요. 그래가지고
KYC 인증 자체를 리세트를 시켜주라고 요구를 하시면 아마 새로 그 설정판이 새로 그냥 그 열릴 거예요. 그래서 KYC 인증한 것 자체가 무시되는 그런 게 올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바꿔주라, 생년월일을 바꿔주라 하면서 그 굉장히 시간 끌기로 계속 있었던 분들은 아예 그 내용을 지금 내가 KYC 인증 신청한 지가 4개월이 지났는데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그 설정을 못 하고 있다. 그러니까 아예 그 KYC 인증 자체를 포맷을 시켜주라. 그러면 아마 그 우리가 KYC 인증하기 전 단계로 다시 되돌아질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다시 이제 설정판에서 이메일뿐만 아니라 이름이나 생년월일 이런 거를 명확히 하신 다음에 다시 KYC 인증을 신청하는 쪽으로 진행을 해 보시면 아마 해결책이 나올 거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항상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그 회사에서는 그 매뉴얼대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그 매뉴얼에서 이야기 되는 웬만하면 밥 먹고 가려고. 것은 옛날에는 윤나가 해주고 어떤 많이 해주시죠. 소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KYC 인증 관련해서 제기된 문제들에 대해서 그 다시 여태까지 뭐 언제 신청했는데 안 됐다 그런 말씀하시기 전에 이제 새로 시작된다 하는 기분으로 다시 그 티켓을 보내보시면 빠른 답변들이 이루어지실 거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를 정확하게 표시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서 어떻게 된 문제에 대해서 해결을 바란다 하는 거를 정확히 잠깐만 이야기해 언니가 주셔야 그거를 하시는 분들에 있어서 그 문제가 좀 해결될 수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잠깐만. 조금이라도 더 뭐냐면 정확한 그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두바이 오피스가 오픈이 되면서 인사팀에 한국 사람들이 2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젊고 유능한 아가씨들 2명이 지금 일을 보고 있는데요. 저희 컴플라이언스 팀하고 서포트 팀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분들이 하는 일을 물어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크라우드원에 지원할 사람들을 뽑고 있는 일에 자기들은 총력을 기울인다. 그러면서 이제 저희들 서포트 팀하고는 별도의 라인 관계가 형성이 되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그래서 컴플라이언스 팀하고 서포트 팀에도 한국 사람들을 좀 고용을 해서 일을 볼 수 없느냐 하는 거를 이제 요청을 했는데요. 아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다 하는 이야기는 했지만 또 이제 이런저런 인원 구성에 있어서 어느 정도 빨리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었던 여태까지의 일 처리 안 되는 거는 여러분들께서도 회사가 요구하는 거를 바로바로 여러분들께서 잘 서포트를 해드려야 돼요. 그래야 나가는 거고 지난번에도 늘 말씀드렸지만 이번에도 가서 실제로 말씀을 드린 게 그거예요. 이름은 김말순으로 돼 있는데 이번에 내가 홍길동으로 바꿔주라. 그러면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김말순이라고 돼 있는 사람이 양도 서류를 주지 않으면 그 어떤 걸 요구해도 홍길동으로 바꿀 수가 없다 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인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정정을 할 때 어느 것까지가 정정이 가능하냐 하는 거는 생년월일 바뀌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자기 신분증 가지고 가능하지만 이름 바꾸는 거에 있어서는 완전히 다른 이름에 대해서는 그 사람이 양도 증서를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께서 하는 게 굉장히 불편하다. 아예 될 수가 없다 하는 거를 인지를 하시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 정도 기간 동안 KYC 인증이 안 됐으니까 아예 포맷을 해주라 해서 다시 가는 수밖에 없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께서 이것도 저것도 아니다 싶으면 이제 오늘 아침에 이동복 교육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비활성화 될 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어요. 활성화는 어떤 게 비활성화냐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안 들립니다. 음소거 부탁드립니다. 좀 하면 안 되겠습니까?
컴플라이언스 팀과 서포트 팀에 이어서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게 있었냐면 이제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저희들이 일을 하면서 이제 그 수당이 발생한 거에 대해서 회사에서 발표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제서부터 아마 그 여러분들 확인하시면 그 발생된 BP가 바뀌지 않는 걸 아마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좋은 경우일 수도 있고요. 한데 그게 이제 어떤 경우냐면 그 여태까지 여러분들께서 이제 그 수당 지급에 있어서 그 우리가 비트코인으로 출금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비트코인으로 출금하는 과정에서 그 원활하게 출금이 안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회사가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작년부터 해서 지금까지 일해 오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저희는 일 극점이 없다는 거 여러분들께서 인지를 하고 계실 겁니다. 몸값도 해당이 안 되고 그러는데 주 극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3레벨까지는 이제 일주일에 얼마 이상이 안 나간다는 게 있었는데 저희들이 일하다 보니까 그게 자꾸 그 벗어나는 경우가 있었어요. 주 극점을 넘어가서 발생되는 그 수당들이 나오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래서 어떤 이야기냐면 과지급된 부분들이 상당히 있었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지급이 이제 되다 보니까 회사에서는 그한 30% 정도가 과지급이 됐대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을 할까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프레지던트들을 이제 두바이 오피스 사무실 오픈하면서 부른 가장 큰 이유가 아마 요 이유였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과지급된 부분에 대해서 회사가 어떤 저기를 하겠다 하는 거를 좀 그 보여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과지급된 부분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그 회사가 이야기를 좀 한 게 있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여러분들께서 이제 나중에 하신 분들은 그걸 인지를 못 하셨겠지만 저희들이 일하면서 그걸 상당히 좀 느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해결해야 되는데 과지급한 거를 회수를 할 거냐 어쩔 거냐 이런 고민을 회사에서 많이 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어차피 지급된 거 회수하기는 좀 문제다 하는데 그 과지급된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한 거에 있어서 회사는 그거를 2년 동안 홀딩이라는 플랜을 가지고 가면서 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기준인 날짜가 10월 7일자다 하는 거를 인지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10월 7일이 되면 여러분들 계정에 아마 홀딩 계정이라고 아마 생기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게 이제 내가 여태까지 그 BP를 모아두신 분들에 대해서 그 홀딩이라는 아이템이 하나 생길 거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여러분들이 모아놓은 BP를 100%가 있다고 하면 85%가 홀딩 계정으로 들어가게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85%가 홀딩 계정으로 들어가는데 그걸 어떤 식으로 나누어 주느냐 하면 만약에 이제 2년이라고 했으니까 그게 104주 기간이라고 그럽니다. 1주 단위로 하면 104주가 된다 하는 거고요. 104주로 나누어서 일주일 단위로 그거를 출금을 할 수 있게 해준다는 겁니다. 즉 예를 들면 내가 1040bp가 있다고 그러면 이거를 그 85%가 1040bp라고 그러면 104로 나누면 일주일당 10bp가 되겠죠. 이 10bp씩을 매주 출금할 수 있게끔 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10월 7일 이후는 이렇게 발생된 10bp에 대해서 출금 신청을 했을 때 14일 이내에 인출을 해주겠다 하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85%는 홀딩으로 가고 그 당시에 있던 15%는 출금 신청을 하시게 되면 14일 이내에 이제 완성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7일 이후에 여러분들에게 올라오는 수당에 대해서는 모두가 14일 이전에 출금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과정을 지금 어디서부터 나온 수당에 대해서 적용을 시키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계속 모아놨다가 10월 7일 이후에 여러분들께서 BP 수당으로 환전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면 지금 일하시고 있는 부분들이 전부 다 그 홀딩으로 그때 넘어가게 되니까 그때 출금 신청을 하셨을 때 그 받아보실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
하고 또 오늘 변화된 것을 보면 회사가 어떤 의도로 진행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7일 이후에 일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고 계셨는데 지금 이제 오늘 또 그 BP로 넘어가지 않고 발생된 수당으로 계속 남아 있는다고 보면 또 일을 하시더라도 별 상관이 없겠다. 그래서 10월 7일 이후에 변환이 이루어지면 그때 이제 출금 지청을 하셔서 14일 이내에 받아보실 수 있는 그런 거로 이제 바뀌게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이야기하는 데 있어서 회사도 가장 주안점이 그 출금이 돼줘야 회사를 신뢰할 수 있다 하는 데 대해서 그 똑같은 인식을 하고 있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활한 출금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회사가 고심한 흔적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모이신 이제 그 프레지던트들이 어느 정도 이제 그 과지급 받은 대상자들이잖아요. 그래서 그 과지급 받은 대상자들을 통해서 지금 이러한 지금 회사가 어려움이 있다 하는 거에 대해서 이해를 구했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모이신 분들이 전부 다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도움이 된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게 됐는데요. 어떻든 크든 적든 내 재산은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 재산을 회사는 어떻게든지 여러분들에게 만회시켜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께서 인지를 하신 바와 같이 지금 회사가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금 확보 측면도 굉장히 필요했다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현금을 어떻든 간에 또 이제 24개월 홀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회사가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그런 게 되니까 여러분들께서 지금 회사가 하고자 하는 거를 이해를 하시고 가주시면 감사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비트코인 인출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10월 7일까지 모아진 자산에 대해서 85대 15로 나누어지고 85%는 2년간 104주로 나뉘게 된다 하는 거고요. 15%에 대해서는 그 즉시 출금이 가능하다 하는 거고 그리고 그 85%에 해당되는 그 BP라도 여러분들께서 하시라도 기프트 코드를 발행해서 쓰겠다 하는 거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 계신 분들은 크게 BP를 확보하고 계신 분들이 안 계실 거니까 큰 어려움은 없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나마 조금 그 다행인 부분인데요. 그 BP를 사용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홀딩되어 있는 85%에 해당되는 BP를 사용할 수가 있다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그 BP를 발행해서 신규 가입자들에게 사용하면 그 85%에 묶여 있는 포인트라도 언제든지 사용 가능하다 하는 것을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면서 이제 10월 7일 이후에는 우리가 여태까지는 그 2만 달러, 2만 BP씩 출금 시청을 하더라도 26개까지밖에 출금 시청이 안 됐었어요. 근데 이제 10월 7일 이후에는 30개까지가 출금 신청이 가능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열심히 일을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 하루에 만 BP나 2만 BP나 이런 거를 해서 매일 신청을 하시게 되면 30일 동안 해서 매일 출금을 받으실 수가 있게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출금할 수 있는 개수가 30개로 넘어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회사에서도 어떻든 여러분들에게 빨리 출금이 될 수 있고 또 출금이 원활하게 돼 주어야 이 회사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가 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있더라 하는 데 대해서 조금은 이제 저희들하고 그 같은 생각을 하고 있더라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거기에 대해서 납득을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께서도 지금 그 네이버나 이런 데 보면 그 블로거들에 의해서 올라온 내용들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다른 분들에게 소개를 하려고 보면 저희 나라는 이제 일단 그 네이버를 쳐서 크라우드온이 어떤 회사냐 하는 거를 찾아보게 되는 게 이제 일상적인 활동인데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좋은 글만 올라와 있는 게 아니라 안 좋은 내용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을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회사도 대책을 마련한다고 지금 하고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네이버에 올라와 있는 거에 대해서 회사도 지금 그걸 알고 있다 하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회사가 이제 법무팀을 차려서 이제 먼저 가장 중요한 거는 한글을 할 줄 아는 사람으로부터 내용을 정확하게 인식받는 거다 하는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확한 내용에 대해서 이제 그 사람이 어떤 의도로 이 글을 올렸는가 하는 걸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법무팀이 이야기하는 것까지는 꽤 시간이 걸릴 거라는 거고,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들이 이제 거기에 대해서 계속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주장하는 내용에 대해서 그런 부분은 이게 아니다 하고 올려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는 게, 여러분들께서 네이버나 이런 데 아시는 분이 계시면 그런 블로거들에 대해서 그 부정적인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내려질 수 있는가를 조금 아시는 분들이 있으면 그 뜻을 좀 공유해서 그 안티성 글들에 대해서 우리가 또 안티를 그 부분에 그분이 주장하는 거에 대해서 이런 게 아니다 아니다 하는 거를 계속 올리고, 그다음에 내용이 안 좋아요 안 좋아요 하는 거를 계속 올려줌으로써 그 네이버에서 그 블로그가 닫히게 하는 방법을 우리가 좀 연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매 우리가 이제 각 그룹별로나 이렇게 2시나 몇 시에 미팅들을 하시는데, 그 미팅 하실 때 그 블로거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그 정정을 요구를 하다 보면 그 블로거에 대해서 아마 네이버 관리팀이 스스로 그 내리게끔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그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블로그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한 대책을 마련해서 그 쓸 수 있을까 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더 보살펴 봤으면 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우리가 라이프 트렌드가 지금 우리들하고 가장 밀접하게 지금 활동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액티브 포인트도 지금은 이제 라이프 트렌드에서 미스터에서 하는 거고, 라이프 트렌드는 그 다음이네요. 라이프 트렌드를 먼저 말씀드리면, 호텔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제 이번에 발표가 됐는데 95만 개 호텔이 연결돼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지금 돌아다니는 자료들이 보면 조금 그 호텔 연계된 호텔에 대해서 개수에 좀 차이들이 있는 것 같아서 자세히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95만 개 호텔들이 연결돼 있다 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우리들에게까지 아직 그 업그레이드는 안 됐는데, 비행기 부킹 티켓을 그 끊을 수 있는 게 지금 새로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비행기 티켓을 끊는 것부터 호텔 끊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그 자동차 렌탈하는 서비스까지가 여행에 필요한 모든 것을 라이프 트렌드에서 이용이 다 가능하게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러분들께서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라이프 트렌드가 조금 이제 결제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좀 혼잡스럽긴 합니다만, 이것도 아마 조금 이제 간단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라이프 트렌드를 이용을 해서 우리들이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고, 또 여행을 다니면서 그 효율적으로 다닐 수 있는 그런 발판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라이프 트렌드를 통해서 우리들이 보다 다양한 활동들이 이루어질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스터에 대해서도 지금 그 여러분들이 등록하고서 그 뭐야 여러분들이 지금 등록돼서 게임은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 로열티 포인트를 찾으러 가면 그 크레임이 뜨는 게 아니라 비지트로 뜨는 문제들이 발생하는 게 있었을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회사가 충분히 고려를 하고 있다. 거기에 이런저런 거에 대해서 안 되는 게 있으면 회사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겠다 하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그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그때그때 그 미스터에 의견을 내 보내주시면 거기에서도 그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여러분들에게 해결을 해 드리려고 노력을 할 거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미스터에서의 여러분들 그 활동들을 계속 하셔서 지금 이제
지난날부터 여러분들께서 하고 있는 행동에 대해서 세일 보너스하고 그다음에 액티비티 유저 풀 보너스가 지금 배당금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도 여러분들께서 많이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께서 또 이제 많이 신경을 쓰시는 부분들의 하나가 이제 플라넷 IX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플라넷 IX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여러 가지로 이제 기대를 많이 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수익에 대해서도 기대치가 굉장히 많은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플라넷 IX가 언제 오픈을 하냐 하는 거는 11월 22일 날 오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1월 22일까지는 크라우드 원을 하고 있는 사람들만이 플라넷 IX에 접근이 가능하고, 11월 22일 오픈을 하고 난 다음에는 크라우드 원에 가입을 하지 않은 사람들도 플라넷 IX에 가입해서 그 우리가 하고 있는 가상 부동산을 사고 팔 수 있는 게 열립니다. 그래서 11월 22일이 기점이 돼서 플라넷 IX가 이제 완전한 오픈이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거를 기념을 해서 두바이에서 11월 22일 날 그 아틀란티스 호텔에서 오픈식을 하겠다 하는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1000명을 초대를 해서 그 행사를 진행하겠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도 거기에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이 꽤 있을 것 같아서 비행기 타고 갔다 왔다 하는 게 비용이 만만치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행사는 하루에 이루어지지만 저희는 한 2박 3일이나 3박 4일 일정으로 해서 두바이 사무실도 참관을 하고 또 두바이 사무실에서 또 회사 관계자들을 만나보는 그런 시간도 갖고 하는 시간을 갖는 게 어떤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11월 22일 일정이 나오게 되면 그 전날 갈지 아니면 행사 이후에 미팅을 잡을지를 좀 회사와 의논을 한 다음에 그 일정을 잡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22일 날 두바이 행사에 참여하실 분들은 좀 준비를 미리미리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 하시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바이 사무실이 오픈됨으로 인해서 언제든지 단체 미팅을 회사가 해 주겠다고 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각 그룹별로 두바이를 방문하고 싶으신 분들은 회사에 요구를 하시면 충분히 그거를 만회를 해드릴 수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 보여드리는 이 사이트가 지금 회사가 그 사무실을 사용하고 싶을 때 접속할 수 있는 사이트인데요. 이거는 제가 나중에 프리젠트 방에 이 주소를 올려놓겠습니다. 그러면 각 프리젠트께서는 각 그룹별로 원하시는 그게 있으면 아무 때나 상관없습니다. 회사와 접촉해서 날짜 조율을 해서 갔다 오시면 되는 거니까요. 충분하게 그거는 여러분들께서 논의를 하신 다음에 하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간다고 그러면 회사에서 저희들에게 통역을 별도로 붙여줄 거예요. 그래서 통역에 대해서 별도로 신경을 안 쓰셔도 될 거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인사팀에 있는 분들이 저희 통역을 해주시는 게 아니고, 별도로 회사에서 저희에게 통역을 해주는 사람을, 알바를 붙여주실 거다 하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회사와 조율을 하게 되면 가능할 거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안 그러면 우리 사업자분들께서 영어를 잘 하시는 분이 있으면 회사에는 언제든지 통역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이 사무실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용해서 할 수 있으니까 언제라도 가능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플라넷 IX가 오픈하는 날짜는 11월 22일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토큰에 대해서 프리세일을 하고 있는데 회사에서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많은 주문량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저희들 행사 도중에 크릭스가 발표를 했는데 9월 30일까지 신청분에 대해서는 1.58달러, 그 다음에 그 다음에 3.16달러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그 참가자분들에게 이제 좀 혜택을 준다고 그 발표를 했는데 발표를 하자마자 또 워낙 요즘에는 핸드폰들이 발달돼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 파트너 사장님들에게 하루라도 빨리 이걸 이제 신청을 하세요 하는 것들이 나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제 온 내용을 보면 그 매물로 내놓은 양들 개수보다 더 많은 주문량이 쏟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회사가 지금 굉장히 곤욕스러운 지금 그 입장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1.58달러에 준다, 3.16달러에 준다 하는 그 부분들 날짜가 이미 이제 아마 구매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들에게서 사라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9월 29일까지 신청한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배분을 할까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한 흔적이 엿보입니다. 그래서 회사가 발표한 내용을 제가 아침에 그 여러분들에게 좀 이렇게 알려드렸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그 1.58달러에 줄 수 있는 분들은 10만 달러 이상을 구매하신 분들에게 1.58달러를 드리겠다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5만 달러 구입하신 분들부터는 3.16달러에 드리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 달러, 5천 달러 하신 분들도 3.16달러에 구입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회사가 저희들에게 이야기할 때 그 돈을 확보할 수 있는 금액에 대해서 표시를 해놨을 거예요. 제가 얼른 이야기하기 한 17억 달러가 되는 금액만큼을 판매를 하겠다 하고 이야기를 해놨었는데 그 이상의 금액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5만 달러와 10만 달러를 그 구매 의사를 하신 분들에게는 11월 22일 날 일괄 지급을 하지 않고 락을 걸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10만 달러를 구입하신 분들은 10개월에 걸쳐서 한 달에 1만 달러씩을 해서 1.58달러 가치로 해서 주겠다 하는 거고요. 5만 달러를 신청하신 분들에게는 3.16달러를 기준으로 해서 3개월에 나눠서 주겠다 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5만 불씩 구입하신 분들에 대한 그 두 달분, 그 다음에 10만 달러씩 구입하신 분들에 대해서 9개월, 9개월분이 쉽게 말하면 회사에서 팔려고 했던 양보다 많이 들어왔다고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들은 그 가격이 떨어질 확률이 있으니까 회사가 계산한 것보다 가격이 떨어질 확률이 있으니까 락을 걸어서 차근차근 풀어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가격이 그 많이 준 거에 의해서 떨어지는 걸 방지하겠다 하는 의도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양이 들어왔는가는 5만 달러와 10만 달러 신청한 사람들이 몇 명인가를 저희가 알 수가 없으니까 그 알 수는 없는 이야기지만 어떻든 5만 달러에 대해서 두 달분과 10만 달러에 대한 9달분이 회사가 준비하는 프리세일 기간에 팔려고 하는 양보다 많이 들어왔다는 걸 여러분들께서 인지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건대 앞으로 프리세일은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9월 29일 날 신청한 분들에 한해서만 지금 그 5천 달러, 만 달러 한 분들은 3.16달러, 그 다음에 5만 달러 이상 하신 분들은 3개월로 나누어서 한 달 분치만 해서 이제 그 3.16달러로 11월 22일 날 받을 수가 있는 거고요. 10만 달러 이상 하신 분은 만 달러에 대해서 1.58달러로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얼마나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그 프리세일에 참여했는지 여러분들께서 이해하시면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플라넷 IX에 대한 여러분들의 관심이 정말 많았다 하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들 오늘 아침에도 우리 이동복 교수님이나 안 그러면 저기 또그 안현모 대표님께서 플라넷 IX 각 픽스의 크기가 커졌다는 거에 대해서 열심히 설명하고 계셨습니다. 그게 이제 뭐냐면 우리가 자기 땅을 확보해서 보는 시야가 굉장히 너무 많은 픽스로 나누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생겼다 하는 이야기를 회사에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총 픽스 총량의 50%를 줄였다고 이야기합니다. 픽스의 개수를.
그래서 그 1.7 테라게스다 하는 이야기를 회사에서 하는 걸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픽스의 총량이 줄었다 하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금 그 땅의 크기가 지난번에 30평에다가 뭐 23평짜리로 줄었다 어쩌다 했는데 그 평수들이 굉장히 커졌다 하는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근데 땅 평수는 별로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거래하는 단위는 얼마 전까지는 픽스로 했었는데 지금은 뭐로 나오냐면 클러스터로 나옵니다. 그래서 한 클러스터당 얼마냐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매매를 할 때도 클러스터당 얼마짜리냐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로 달라질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여태까지 땅을 사고 파는데 하는 데서는 평수라는 개념으로 해서 사고 팔고 했는데, 플라넷 IX에서는 클러스터라는 단위로 땅을 사고 팔고 한다 하는 걸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클러스터당 얼마짜리냐 하는 거에 따라서 이제 여러분들이 가격에 대한 인식을 가질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래서 그 클러스터의 가격에 대한 그 부분들을 그 우리가 가지고 있던 기존의 평수 개념에서 빨리 인식 전환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러분들께서 생각하고 있는 플라넷 IS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그 부를 확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거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름으로써 여러분들의 가장 기본적인 거는 그 플라넷 IX가 저희 하나의 플랫폼이잖아요. 그래서 하나의 플랫폼으로서 자리 잡고 있는 거지 크라우드원의 집중적인 사업은 아니다 하는 건데, 어떻든 플라넷 IX를 통해서 크라우드원 회원 가입하는 도구로 잘 이용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플라넷 IX에서 여러분들이 부동산 사고 팔고 하는데 매진하다 보면 크라우드 원 회원 가입하는 데는 다소 소홀해질 수가 있어요. 근데 또 뭐냐면 돈을 벌지 못하면서 또 크라우드 원 회원 가입하라고 하는 것도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떤 거에 비중을 많이 두냐 적게 두냐의 그런 걸 떠나서 플라넷 IX를 어떻게 운영을 할 건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좀 고민을 하시고, 이거를 가지고 어떻게 사람들을 그 가입을 시키는데 도구로서 이용이 될까 하는 것도 고민들을 많이 해보셔서 그 상호 윈윈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좀 고민을 해보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생각하고 계시는 그 플라넷 IX가 정말 그 미래 발전성 있고 확장성 많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도 잠깐 이제 제가 그 생각을 해본 것 중에 하나가 3.16달러라고 하면 저희가 지금 그 뭐야 땅을 구입하면서 에어드랍 받는 것도 중요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에어드랍 받는 그 코인도 한꺼번에 줄지 안 그러면 나중에 이제 락을 걸려서 줄지 그건 아직까지 또 발표가 되지 않았으니까요. 그렇지만 어떻든 그 1픽스 유로에 대해서 0.17개를 그 토큰을 준다고 하는 거는 상당히 매력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제 그 주문 시청하신 분들은 그 토큰을 빨리 확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땅을 사고 팔고 하는 데 있어서도 이 토큰이 들어가지만 또 이 토큰을 가지고 다양하게 재테크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는 제가 이제 그러겠지만 일단은 그 요즘에 각 거래소에서 하고 있는 스테이킹도 지금 회사에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픽스 토큰을 이용한 스테이킹에 의해서 개수를 늘릴 수도 있는 방법들이 또 있으니까요. 어떻든 그 구매하신 분들은 그 놓치지 말고 그 ROI를 좀 더 인정을 하시고 그 다음에 비트나 이더로 해서 결제를 받으셔서 코인을 확보를 해 주시면 그에 따르는 그 성과도 또 여러 가지로 낼 수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플라넷 IX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게 가상 부동산을 통해서 사고 팔고함으로써 수익도 낼 수 있지만 또 다양한 사업이 또 이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보다 많은 공부를 그 하실 필요가 있고요. 어떻든 이제 그 수익을 내는 데 있어서 남의 말을 듣는 것보다 자기가 알아서 하는 행동이 굉장히 중요하고, 내가 모르는 부분을 남들에게 물어봤을 때
그 답을 들었을 때 쉽습니다. 무조건 이거 뭐야 저거 뭐야 하고 가면 어디서부터 설명을 해야 될지 모르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스스로 공부를 해서 아, 이런 부분이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내 생각이 맞냐 하고 물어보신 분과 하는 쪽에서 이야기를 하시는 게 서로가 그 답변하거나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그 원활한 소통이 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플라넷 IS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스케일이 커지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10월 15일 날 첫 번째로 지금 랜드마크에 대해서 추첨을 하겠다고 지금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회사가 공식적으로 랜드마크를 내놓고 있는 게 두 개가 있잖아요. 그 타지마할과 골든 브릿지가 있는데 어떤 게 지금 추첨으로 들어올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지금 제일 먼저 이야기한 타지마할 쪽에 추첨이 들어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0월 15일 날이 기대가 되는데요. 어떻든 이제 여러분들께서도 그런 부분에 상당히 좀 관심을 기울이시고 계속 업그레이드가 되는 그 플라넷 IX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나 또 누구나가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 이제 이 멀티 월렛입니다. 이 멀티 월렛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그 보시면 되는데 멀티 월렛의 회사가 공지가 됐습니다. DPN PLC라고 하는 회사인데요. 여러분 요즘에 그 사이트를 저기에서 여러분들이 그 공유를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회사의 주식으로 여러분들에게 이제 배분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저기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런데 지금 그 조금 저희들도 납득이 안 되는 게 여기를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유저가 200만 명이 확보가 됐다. 크라우드온을 통해서 200만 명의 유저 확보가 됨으로 인해서 그 회사에서도 굉장히 그 놀라는 눈치들을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정말 그 플라넷 아니 뭐야 멀티 월렛에서 우리가 티타늄 프로를 가지고 있는 회원들에 대한 그 인원수가 200만 명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지만 그 멀티 월렛은 누구에게나 다 깔리고 있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는 그 실제로 실행이 되어지고 난 뒤에라야 확인할 수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멀티 월렛은 누구에게나 깔리는 거지만 회사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200만 명은 또 보면 그 티타늄 프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숫자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데 그 차이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회사가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다 하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능히 알고 계시다시피 은행의 거래가 가능하다 하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멀티 월렛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끼리는 전 세계 어디에나 그 우리가 말하는 스위프트 코드, 아이반 코드가 있고 계좌만 넣으면 그 송금이 다 가능하다 하는 것을 이해하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우리가 에어컨은 투인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지만 멀티 월렛은 3, 2, 1이다. 세 가지 기능이 하나에 먹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은행 기능이 들어와 있고 그 다음으로 코인 기능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메인 코인으로 비트코인, 이더리움, 비트코인, 캐시 이제 이런 걸 이야기를 해놨는데요. 그게 이제 주를 이루면서 그쪽 계열 코인들은 아마 다 들어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 요즘에 말하면 우리가 여태까지는 코인들을 이제 현금화 시키려고 하면 거래소를 이용을 해야 된다는 이제 상식적인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 멀티 월렛이 들어오면서는 아마 그런 부분들이 깨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멀티 월렛에 허용이 돼 있는 코인이라고 하면 여기 안에서 전부 다 변환이 가능한 그런 시스템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멀티 월렛 안에서 어떤 우리가 허용하고 있는 그 리스트가 돼 있는 코인이라고 하면 여기에서 전부 다 환전이 가능하게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주식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식도 여기에 들어와서 여러분들에게 사고 팔 수 있는 기능이 주어진다 하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세 가지 기능이 하나로 묶어진다 해서 3 in 1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얘기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뭐가 있냐면 여기에 그 애플페이, 구글페이가 접목이 됨으로써 디지털 카드로서 여러분들에게 전 세계 어디에서나 결제 기능이 가능해진다 하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애플페이, 구글페이하고 저희가 된다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께서 시원 리워드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그 주식 하나당 얼마에 책정이 되느냐 하는 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을 건데, 그건 저도 알지 못합니다. 아직까지. 회사에서 얼마의 가격이다 하는 거는 이야기를 한 게 없고요. 그래서 이제 조금 아쉽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10월 달에 영국을 필두로 해서 이제 런칭이 시작이 된다 하는 거고요. 지역은 이제 유럽부터 시작이 된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일주일 단위로 할지 한 주 단위로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각 지역별로 해서 이제 오는데 유럽 다음에 어느 지역이 된다고는 아직 발표를 안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가장 궁금하고 거기에 대해서 아시아 쪽이 빨리 좀 됐으면 좋겠다는 말들을 했지만 그 어떤 힌트도 안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게 또 크라우드온 회사의 매력이지 않는가 싶기도 한데 어떻든 이제 10월 달에 크라우드온이 런칭이 되면 이제 거기에 따르는 내용들을 또 이제 스폰서들을 통해서 알 수가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기대를 하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멀티 월렛을 통해서 전 국민이 다 가입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총력의 힘을 기울여 주시면 감사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가 지난 저희가 회사 가서 들은 내용들을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 보니까 여러분들께서 그 질문들을 해놓은 게 있어서 얼른 위에서부터 온 거에 대해서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거냐면 그 BP 출금 시 수수료가 건당 들어가는데 그건 누가 부담합니까 했는데요. 요건 BP 출금할 때 그 출금 수수료는 저희가 없는 걸로 회사에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출금할 때 주소를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지금까지 저희들이 하면서 가장 우려스러운 게 그 주소를 자꾸 바꾸지 않으셨으면 하고요. 출금할 게 있으면 주소를 바꾸시면 안 됩니다. 출금할 게 있으면 다 출금이 되고 출금할 게 하나도 없었을 때 주소를 새로 넣으셔야 그 에러가 발생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BP 출금 수수료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그 다음에 주소를 바꾸시려고 들랑은 다 취소를 하시고 나서 새로운 주소를 넣고 그 주소로 받을 것만 하시는 게 좋겠다. 앞전에 출금 시장 해놓은 거는 뭐 업비트로 해놓고 이번에 받을 거는 코인으로 하고 그러면 에러가 발생해서 못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소를 바꾸시려거든 앞전에 출금 시청 요청했던 거는 전부 다 취소를 하시고 다시 해주시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거를 변호사를 써서 해결해 주라고 말씀드리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현재 BP 출금 시에는 안 들어오나요 하는 거는 10월 7일까지는 지금까지 해온 대로 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이 금요일이니까 오늘 내일에서 아마 들어오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매주 금요일, 토요일 정도 되면 여태까지 들어오는 경향들이 있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하는 거고 10월 7일 이후에 가능하면 이제 시작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토큰 구매 신청자들에게 개별 메일이 올 거라고 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아직 못 받았습니다 하는 거는 있는데요. 지금 신청했을 때 그 신청에 성공했습니다 하고 오시는 분들은 구매가 가능합니다. 근데 신청했는데도 신청이 성공적으로 등록이 됐다고 안 오신 분들은 아마 판매가 허용이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구매 신청하신 뒤에 신청이 등록이 됐다 하고 온 메일을 받으신 분들만 아마 LOI가 올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저기에 대해서는 그렇고 여기 비방하는 거를 변호사를 써서 해결하면 안 되겠나 하는 건데요. 그게
네이버라고 하는 회사나 어떤 회사에서 이런 비만 글이 올라오면 할 수가 있는데 거기 보면 전부 다 개인들이 올린 겁니다. 블로그는 개인들이 운영하는 거지 네이버가 운영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또 뭐냐면 그 누구나 개인 의사를 발표할 그 자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는 거지 그 사람이 그 잘못됐다고 인지를 하면서 올리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그 사람들은 뭐예요?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끌어야 먹고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안티성 글을 올려서 그걸로 인해서 먹고 사는 직업이 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로 인해서 이제 광고 몇 명의 뷰가 보느냐에 따라서 광고 수익을 이제 먹고 사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변호사를 사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네이버에서 안티성 글을 올렸다는 것을 인지시켜서 그분들이 그 블로그를 내리게 하는 게 가장 빠른 방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회사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만은 어떻든 개인들 의견은 우리가 서로 존중을 해줘야 되잖아요. 우리는 좋다고 하지만 또 상대방들은 또 안 좋다고 할 수 있는 그런 측면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 쉽게 변호사를 사서 아 당신 이러니까 저기 뭐야 얼른 내리시오 하고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어렵다 하는 측면을 회사에서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들이 그분들 사이트에 들어가서 당신이 주장하는 이런 부분은 이게 아니다 하는 것 증거를 계속 올려야 된답니다. 그런 걸 계속 올림으로써 우리가 평가를 할 때 나빠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를 계속 해줘야 그거를 관리하는 네이버에서 그거를 빨리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하는 게 가장 빠른 방법이다 하는 거를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소개하신 분들이 그런 네이버에서 올라오는 이야기들을 보면 특히나 이제 스캠이고 그다음에 사기다 하는 거는 저희가 작년 2월, 3월 이때 이제 사업을 하기 전에 10월 리워드를 줄 때 나온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지금 1년이 지난 이야기들을 지금 계속 끌고 오고 있는 거거든요. 사무실이 있다 없다 페이퍼 컴퍼니다 하는 것들은 이번에 이제 회사가 공식적으로 설립이 되고 함으로써 이제 사무실 오픈함으로써 그런 거를 전부 다 없애려고 하는 측면이 굉장히 강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두바이 사무실 주소도 사진 찍어 온 게 있고 그러니까 나중에 시간 나는 대로 그걸 올려드리고 할 테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 주소를 한번 찾아보고 난 다음에 페이퍼 컴퍼니다 아니다 하는 거를 이야기를 하세요 하고 이제 저희가 계속 거기다 이제 밀어붙이면 그분들도 이제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계속 삭제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확한 내용들을 그분에게 알려드릴 수가 있다. 그분들에게 이 회사는 그런 게 아니다는 것을 역으로 그분들에게 설명을 해서 거기다 덧붙이기를 계속해 나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은 잘못됐다, 이런 내용은 잘못됐다 하는 것을 계속 첨부를 하게 되면 그거에 대해서 네이버 관리자가 보고 이 블로그 안 되겠네, 가짜 여기 내용을 올렸네 하는 거에 대해서 하고 그 사이트를 내리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블로그 관리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네이버라는 회사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개인이 올린 의견을 무시하고 함부로 내릴 수는 없는 거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변호사를 사서 하더라도 그 문제는 쉽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하는 거를 우리가 인지를 해 주시고요. 내가 블로그에 올려놨는데 남들이 함부로 내가 한 거에 대해서 뭐 사실 근거도 따져보지 않고 무조건 나쁘다 하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나도 기분이 나쁘는 거잖아요. 그거를 여러분들께서 인지를 하시고 좀 납득을 해주시면 감사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든 저희도 상당히 블로그에서 안 좋은 내용이 올라온 거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이 많이 쓰이는 부분이고 특히나 어렵게 해서 한 분을 초대를 했는데 그분들이 또 이런 내용을 가지고 와서 또 여러분들 힘팔리게 하시면 여러분들도 정말 부담되잖아요. 그만큼 여러분들이 공부를 많이 하셔서 그분들이 우리 회사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부분들을 여러분 하나하나가 캐치를 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그 블로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된 거다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서 알고 계시고 여러분들이 그 부분들을 그분들에게 납득을 시켜 드려야 아 그렇구나 하는 거를 이해를 하시게 되는 거고 크라우드 원에 대해서 더 긍정적인 생각을 갖게 되시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안티하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들이 뭐 어떤 내용인가도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든 이제 10월 달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멀티 월렛이 런칭이 되고 11월 달에 플라넷 IX가 런칭이 되면 그동안 우리가 올리는 수익은 그 회원 가입으로서 오는 수익이 거의 대부분이었어요. 근데 이제 플라넷 IX가 오면서는 우리 스스로 돈을 벌 수 있는 게 생겼고 다른 사람을 소개하지 않아도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게 이제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들이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 다른 만큼의 특성을 잘 이용해서 이 사람들 등록할 수 있는 기회가 여러분들에게 많이 와졌다 하는 것을 인지를 하시고 이제 금년도 3개월 남았습니다. 어떤 3개월을 잘 활용을 하셔서 뜻깊은 2021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족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어쨌든 이제 플라넷 IX를 통해서 여러분들 기대하는 만큼 그다음에 멀티 월렛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꿈꾸고 있는 거가 전부 다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성투를 기원하면서 오늘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